오늘 만나보신 모델, 와, 이 차가 나온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요. 근데 이제서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평점이 너무 안 나올 거로 예상되는 차, 대략적으로 이제 추천도 기준으로 별점 2점 미만으로 나올 것 같은 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승을 하지 않습니다. 혹은 시승을 했더라도 그냥 테스트를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소비자분들이 원치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사실 KGM 이 무쏘 EV도 시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앙일보 올해차 테스트 때 무쏘 EV가 왔고, 현장에서 테스트하면서 와, 우리가 의외로 좋은 차를 놓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그 담당자분께 이 중앙 코티와 무관하게 별도로 시승을 이후에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도 이 차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덕분에 중앙일보 올해차에서 유틸리티 부문상을 수상했는데요. 자, 오늘 만나는 무쏘 EV,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KGM의 무쏘 EV입니다. 한국 픽업 트럭의 자존심이던 무쏘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모델이죠. 무쏘는 1993년 출시된 모델이죠. 당시 메르세데스 벤츠의 엔진 기술력, 쌍용차 특유의 내구성을 바탕으로 한국 프리미엄 SUV 시장을 개척한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픽업 버전도 있었고요. 현세대 무쏘 EV는 고급 지향형 SUV의 안락함, 픽업 트럭의 실용성을 결합한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레임 바디 대신 모노코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것도 특징이고요. 디자인에서 픽업 트럭 특유의 단단함이 잘 느껴집니다. 여기에 전기차 특유의 세련미를 더했죠. 전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평으로 길게 뻗은 LED 주간 주행등과 전동화 모델을 상징하는 막혀있는 그릴입니다. 수직형 풀 LED 헤드램프가 꽤나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죠. 범퍼 하단의 기교 등 나름대로 다부지고 강한 픽업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무난하죠? 윈도우 디자인이 꽤 독특해요. 3150mm에 달하는 긴 휠 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으로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휠은 17인치이며 타이어는 금호의 크루젠 EV, 패턴명 HP71이 사용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그립이 좋은 타이어 중에 하나예요. 팬더 쪽 디자인이 독특하죠? 필러 부분의 무쏘 상징 이미지도 좋고요. 트럭 베드가 길어 보이지는 않죠? 그래도 나름대로 수긍할 수준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향후 롱베드 버전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후면에서는 음각으로 새겨진 KGM이란 글자가 눈에 띕니다. 조금 작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카메라가 있고 무쏘 엠블럼을 블랙으로 처리해 깔끔한 느낌을 잘 살렸죠. 테일램프의 디테일에도 신경 쓴 모습이고요. 실버 컬러의 범퍼 장식도 좋죠? 좌우 끝부분은 베드로 오를 때 발을 넣는 곳입니다. 베드 커버는 옵션인데요. 확실히 제조사의 액세서리답게 마감이 좋네요. 인테리어에서 최신차의 느낌이 납니다. 업무용보다 최신 승용차의 느낌이 가미되어 수입산 픽업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죠.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의 조합입니다. 커브드 타입이고요. 그래픽 등 나름대로 신경 쓴 모습인데 무채색 느낌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힘이 없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엔 조금 더 개성 있는 색상을 투입하는 것도 좋겠네요. 스티어링 휠은 위아래가 커팅된 스타일로 요즘 트렌드에 잘 맞췄습니다. 버튼의 조작감도 무난하고요. 특이하게 오토홀드 버튼을 하단에 달았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성능도 무난했고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볼까요? 차량의 특성상 사운드 시스템의 성능이 매우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장거리 여행길을 심심하지 않게 해줄 정도는 됩니다. 대시보드 디자인은 물론 송풍구 부분에서도 개성이 잘 느껴지죠? 플로팅 센터 콘솔이 눈에 띄는데 기어 노브 자체를 레버형으로 바꾸면서 공간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수납 공간과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고요. 지속 가능성을 감안한 바이오 인조 가죽과 재활용 소재를 실내 곳곳에 사용한 것도 무쏘 EV의 특징입니다. 시트의 형상도 좋죠? 헤드레스트 디자인과 머리 지지 능력에도 신경을 썼고요. 뒷부분의 기능성도 좋습니다. 시트 디자인도 무난하며 착자감이 좋습니다. 다만 시트 높이를 조금만 더 낮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수석의 워크인 기능도 좋은 내용이죠? 사실상 현대 기아차에 있는 기능들의 대부분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쓸만한데요. 수입산 픽업들은 사실 형식적인 뒷좌석이라 사람을 태우기가 민망합니다. 반면 무쏘 EV는 최대 32도까지 조절 가능한 리클라이닝 시트와 넉넉한 레그룸 덕분에 승객석으로 분류할 만하죠. 송풍구와 USB 포트도 마련되고요. 무쏘 EV는 무난한 ADAS 성능도 보여줍니다. 레벨 2.5 수준인데요. IACC는 물론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 나름대로 현세대 모델로서의 이점을 살렸죠. 픽업과 관련된 기능으로는 안전 견인 조향 보조가 눈에 띄고요. 자, 이번에는 무쏘 EV와 함께 고속 주행 능력을 시험해보죠. 아무래도 이제 협력사들이 같아서 그런지 이 직진성 자체, 그러니까 스티어링 계통을 얘기하는 건데, 요것 자체는 썩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보정을 좀 해야 되는데, 국내 이 부품 공급사들도 기술 개발을 해서 차가 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가속을 시작했는데, 자, 현재처럼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죠.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추가적인 가속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속도계 올라가는 거 보이죠? 천천히 올라가서 최고 속도 영역인 166km, 계기판상으로 그렇고 대략적으로 160km 정도에서 제한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차한테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에요. 지금 이 차를 가지고 그 이상을 달릴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테니까요. 또한 뭐 픽업 트럭의 약간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 마음에 드는 것은 고속 주행 안정감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저도 이곳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무쏘 EV가 튜닝되어 가는 그 과정을 많이 지켜봤었는데, 고속 내구 시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배터리만 봐도 사실 뭐 자신감을 좀 드러내고 있죠. 10년에 거의 무제한 100만 킬로미터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우려했던 점이 이 픽업 트럭들, 과거 이제 쌍용차 시절부터 보면 고속 주행 때 안정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이 안정감이 생각보다 좋네요. 뭐 표면적으로는 뭐 전기차들 다 그렇지만 배터리가 뭐 밑에 깔려 있어서 물론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 외에도 서스펜션을 비롯한 뭐 차체의 강성감, 여러 가지 것들이 안정감에 도움을 주는데, 지금 무쏘 EV는 어지간한 그런 차들보다
나은 수준의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이고 오늘 타고 있는 차는 투일 버전이죠. 스티어링만 조금, 얘도 이제 보면 이게 쓱 하고 이제 한쪽으로 좀 이게 쏠리거든요. 지금도 보면 쓱 하고 쏠리죠. 네, 요것만 논외로 한다면, 물론 저속에서 우리가 차를 탈 때 아쉬움은 없지만 요 부분만 조금 잡아줄 수 있다면 차 자체는 꽤 좋네요. 그리고 고속에서 타이어의 그립감도 이게 약간 좀 불안불안한 요소를 만드는 차들이 있어요. 혹은 이제 타이어 자체에서도 약간 진동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고 서스펜션도 의외로 탄력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그래도 이 쌍용차 시절부터 상대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무거운 차들을 좀 만져본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인지 지금 이렇게 일상 주행을 했을 때 서스펜션이 주는 만족도, 무엇보다 이 픽업 트럭들의 기존 약점이 뭐였을까요? 승차감이 안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에 이제 GM이 콜로라도를 딱 가지고 들어왔을 때, 야, 역시 우리나라는 일단 승차감부터 수준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카트리도 이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면이 사실 좀 많이 낡았어요. 이게 재포장하는데 이제 돈이 몇백억 들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승차감 테스트하긴 좋습니다. 지금도 아스팔트가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여기서 오는 소음은 증가하지만 나머지 승차감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네요. 자, 이번에는 무쏘 EV죠. 자, 전륜구동 버전 기본 핸들링 성능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전륜구동과 후륜구동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물론 무쏘 EV는 전륜하고 사륜으로 나뉘는데 그래도 트럭, 픽업 트럭으로서는 이거 나름대로 좋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제 고속 주행을 할 때, 직선 주행에서는 약간 그 스티어링 쪽에서 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차량의 거동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의외로 이거 타이어가 은근히 잘 버텨줍니다. 자, 랩토프. 스티어링 돌리는 그 각도에 따라서 ESC의 제어도 괜찮은 편이고, 괜찮은데요. 자, 랩토프. 야, 뭔가 거동상으로 보면 리어축이 좀 빠질 것처럼 느꼈는데, 특히나 지금 그 베드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조금 불리할 그럴 소지가 있는데, 안정감 있게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요 타이어가 좀 재밌네요. 자, 의도적으로 계속 제가 코너링 도중에 하중을 앞으로 몰면서 이제 가속 페달에서 확 발을 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행을 해서 차체를, 약간 이 주행 거동 자체를 계속 불안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갑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돌릴 때 요거 ESC 제어를 꽤 잘했습니다. 뭐 이게 협력사가 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물론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니지만 현대 기아차의 ESC 튜닝보다는 지금 KGM 쪽이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거 타이어가 생각보다 많은 걸 해줍니다. 지금 종그립도 사실 좋은 편이에요. 일단 타이어의 종그립 기본을 볼 수 있는 제동 성능 볼까요? 자, 물론 제동 성능 자체가 타이어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기본 제동 시스템, 그리고 타이어, 그리고 ABS,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뤘을 때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최단거리 지금 보셨죠? 이거 좀 놀라울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편차 자체, 통상 이제 이런 모델들이 뒤로 가면은 편차가 꽤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조알보 올해차에서 또
MPV 상을 수상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모델인데 PB5 같은 경우도 제동 거리가 좀 많이 긴 편이었습니다. 근데 야, 지금은 제동 편차부터 해서 차량의 균형,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차가 좋아야지 이런 균형감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약 언더, 와,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약간의 휠 스핀 자체는 있지만 요 밸런스 잘 잡았네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통상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이 차에는 다른 타이어를 끼워도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애프터마켓에서 사실 이런 정도의 타이어를 만나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무쏘 EV, 이 무거운 차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 이 무게에 의해서 이 한계가 다른 차들보다 더 낮습니다. 낮다는 게 아니고 낮다는 의미예요. 근데 한계가 낮은데 이제 그걸 모르고 저렴한 타이어를 끼우게 되면 다른 차보다 쉽게 미끄러지고, 특히 빗길, 뭐 눈길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서 아쉬움을 만들기 때문에 타이어가 중요한데, 요거는 이 KGM 그리고 요 타이어 제조사 둘 다 칭찬을 하고 싶네요. 오, 잘했어. 그리고 스티어링 조향대의 반응, 그리고 바디롤의 적정성, 이게 지금도 보면 이렇게 롤을 계속 유도하고, 자, 급격하게 이렇게 확 꺾었을 때는 ESC가 이 타이어의 그립 범위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사실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었죠. 이제 쌍용차 시절, 그 다음에 KGM으로 오면서 이제 좀 나아졌지만, 그러면서 이제 R&D 쪽에서 이제 인력들이 대거 이제 이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진짜 차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요거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KGM이 조금 더 사실 R&D에다 투자를 할 필요는 있어요. 아직은 이제 경영진 측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그건 뭐 사실 경영진이 자동차 쪽을 이렇게 오래 했던 분들이 아니니까. 근데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이 정도라면 충분히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진 가속 성능 보겠습니다. 이게 재원상으로는 8초대 초반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는 8초대 중반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 자체가 약간 뭐 수치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8초대라면 어디 가서 뭐 차가 답답하다 이런 소리를 듣지는 않겠네요. 자, 간단히 하드웨어, 이 전기차 파워 유닛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무쏘 EV에는 150kW급, 우리 기준 207마력 수준의 모터가 장비됩니다. 오늘 보시는 버전인데요, 이 밖에도 듀얼 모터 버전이 있고요. 최대 토크는 339Nm죠. 배터리는 LFP 타입이며 80.6kW급이 사용됩니다. 400V 기반 시스템으로 최대 150kW급으로 충전할 수 있죠. BYD가 제공했고요. 완숙은 11kW까지 가능합니다. 부가 기능으로 V2L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KGM 무쏘 EV 기본 승차감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 쌍용 출신의 이 픽업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서스펜션 쪽에서 세련미가 느껴집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도로가 깨진 부분을 지날 때 여기서는 느낌이 나긴 나요. 근데 충격량을 생각보다 잘 줄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EV,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뭐 뒤에다가 한 500kg 실제로 과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런 모델들은 자연스럽게 타이어도 공기압을 많이 넣게 됩니다. 또한 사이드월의 강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승차감 측면에서 불리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적인 불리함을 생각했을 때 요거는 생각보다 좋은 승차감을 잘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렇게 상하로 움직일 때 나름대로 프론트 서스펜션이 그렇게 무른 느낌을 주진 않네요. 연석유처럼 이게 아무래도 떨림이 있다 보니까 그 와이퍼가 내려놔도 올라가고 내려놔도 올라가고. 네. 근데 뭐 일반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도로는 아니니까. 네. 반대로 했네요. 제가 와이퍼를 올려서 꺼야 되는데 다른 차들처럼 내리면 꺼지는 줄 알고. 저기서는 사실 승차감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차가 지금 전기차 그리고 픽업이죠.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이제 다른 모델들 자동차들과 감안했을 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 정도라면 중급에서 약간 낮은 정도, 최하위가 있다면 한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좀 오프로드 같은 환경을 달리더라도 큰 아쉬움은 없겠네요. 뭐 오프로드를 달리려고 이 차를 사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과속 방지턱은 조금 이렇게 탄력감이 있어요. 이게 부드럽게 쫙 누르는 그런 감각은 아닌데 나쁘지 않은 감각으로 갑니다. 근데 서스펜션이 그렇게 무른 느낌을 주진 않네요. 그리고 날카롭게 충격이 퉁퉁퉁퉁 때리는 부분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픽업으로서는 이 정도면은 중상급이에요. 그리고 일반 승용차가 비교를 하더라도 중급 정도. 독립식 지금 서스펜션을 리어축도 채용하고 있죠. 네.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번에 하체 쪽 상당히 좀 신경 쓴 흔적을 보여주네요. 무엇보다 그 KGM도 사실 전기차에 그렇게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근데 그 환경에서, 고하중 환경에서 이 정도를 구현했다면 이거는 칭찬할 만하네요. 자, 여기서 잠시 다른 중앙일보 올해차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어떻게 이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지 잠깐 볼까요? 사실 저도 이 차에 점수를 꽤 많이 준 편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그 KGM 차 탈 때 좀 아쉬운 건 이 컬러, 디스플레이 컬러 자체가 조금은 뭐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이 컬러를, 이게 약간 물 빠진 느낌이잖아요. 조금 더 세련되게 해주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촌스럽게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요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KGM이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요? 현대기아차. 왜냐면 이 부품 공급사들이 같죠. 그래서 어찌 보면 현대기아차가 잘 개발해 놓은 이 협력사 노하우를 개척한 것을 이제 KGM이 가져다 쓰는, 뭐 그것도 사실 국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기능성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요것만 미세한 거 요것만 잡아줄 수 있다면 만족도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승차감, 그리고 앞서 이제 고속주행, 일반 환경에서는 당연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부담이 돼요. 이제 무거운 차, 지상고도 높은 픽업. 과연 저희가 시행하는 기본 이 안정성 테스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야, 요거는 이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티어링을 돌렸는데 긴급하게 지금 제가 돌린 거잖아요. 근데 스티어링이 너무 무겁습니다. 와, 이거 지금 저는 이 시험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못해도 지금 몇백 대 정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꽤 무겁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가 일부 모델들이 긴급하게 조향할 때 무겁게 굳어버리는 아쉬움이 있었죠. 요거는 뭐 국내 시험 법규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연속 회피 같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뭐 소위 말해서 모스 테스트 같은 경우 없긴 한데, 요거는 KGM이 스티어링 쪽 협력사와 함께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네요. 마치 이제 유압식으로 말하면 거의 뭐 이 펌프가 제 역할을 못해서 급격하게 무거워지는 지금 그런 성향인데, 물론 일반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불만으로 느끼진 않습니다. 뭐 이럴 때는 그냥 좋거든요. 근데 달리는 상황에서 지금도 이렇게 뭔가 툭툭 하고 걸려요. 이렇게 이 부분만 좀 개선해 줄 수 있다면 만족도가 대폭 높아지겠네요. 이번에는 KGM 무쏘 EV 연속 조향 한번 해보죠. 자, 야, 이거 타이어가 좋은 그립, fen 그립이 다 잘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무거운 차, 2톤을 넘어서는 차, 지상고가 높은 차, 근데 이게 셰시랑 타이어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좀 했는데 잘했습니다. 일단 활용성이라는 부분 분명히 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기본 안전성 부분까지 이 정도 해놨다면 이건 진짜 누가 타봐도 이건 칭찬할 만하네요. 자, 스티어링 스테빌리티 보죠. 스티어 특성이나 거동 자체는 꽤 안정적입니다. 다만 스티어링이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갔을 때 갑자기 이게 선형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무거워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긴급 회피랑 동일하죠. 요 아쉬움을 제외하면 차량 자체는 꽤 좋습니다. 원래 이런 픽업 트럭을 타면 저희가 뭐 오프로드도 주행하고 그러는데, 이게 또 오늘 촬영에 외관 촬영이 있다 보니까 그거 한번 갔다 오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프로드 장면은 보여드리지 않을 텐데, 사실 지금 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오프로드가 또 의미가 없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무쏘 EV 전륜 모델은 그런 이제 본격적인 오프로드 이런 어떤 험로 주행보다는 일상에서 더 많이 이용이 되죠. 실제로 기존에 팔렸던 픽업 중에 오프로드 가는 차들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뭐 이 차의 컨셉을 생각했을 때는 뭐 이 정도면은 온로드 환경, 그리고 가벼운 노면이 좀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으니까 아쉬움을 표할 필요는 없겠네요. 언덕 정도 한번 볼까요? 언덕을 한번 올라보죠. 이게 다른 목적은 아니고,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우리가 언덕에서 설 수도 있잖아요. 섰다가 다시 갈 때 일단 브레이크가 제어를 하고 있고, 근데 요거는 잡아주면 좋겠다.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오죠. 물론 가속 페달로 제어를 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요거를 좀 느슨하게 밟는 순간 이렇게 밀려 내려오니까 힘들어. 이거 지금 거의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았는데, 이거는 확실히 이제 이때는 토크 부족을 약간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요 무쏘 EV 오너분들께서는 차를 이제 언덕에서, 저런 이제 경사가 좀 심한 경우에요, 저런 데서 섰다 갈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일단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놓게 되면 밀릴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세요.
네, 오늘 만난 KGM 무쏘 EV. 야, 정말 지나가는 거 볼 때마다, 혹은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KGM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차를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그냥 뭔가 좀 짠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잘못한 거죠. 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야, 확실히 이 차는 진작에 탔어야 되고 탈만한 가치가 있었네요. 뭐 상을 수상하고 안 하고 그거는 논외로, 일단 저희 입장에서 저희 기준대로 평가했을 때 이 차는 충분히 제 값을 하는 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내연기관 모델에 대한 관심도 커져요. 네, 오늘은 KGM 무쏘 EV를 만나봤습니다.